드라마 촬영을 할 때 대본을 분석하고 그 역할에 몰입하다 보면은요, 신경이 곤두서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특효약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이죠. 운전대를 잡은 지 벌써 올해로 31년째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 사람이 운전을 하면 불법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는 운전자 없이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도로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지금 세계는 자율주행차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우리들의 생활 양식과 사회 패러다임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의 격전지 자동차 전쟁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You can see here and you can compare how good you are.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을 꼽으라면 전 주저없이 1986년을 말할 겁니다. 바로 제가 배우라는 꿈을 이루게 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986년 KBS 6.25 특집 드라마 백마고지로 브라운관에 데뷔했습니다. 저기 군복을 입고 있는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저한테도 저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때 저는 또 한 가지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바로 제 인생 최초의 자동차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맵시나 하이디럭스. 혹시 이 자리에 저 차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 앞에 좀 젊으신 분들은 너무 생소한 차죠. 정말 저한테 꿈을 이루어준 제 보물 1호였습니다. 이후 저는 드라마 속에서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듯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빠져들게 된 건 유럽의 작은 나라 모나코를 여행한 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년 5월에 열리는 F1 그랑프리 경주 대회입니다. 올해도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 마니아들이 레이싱 경기를 보기 위해 모나코에 몰려들었는데요. 어떠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지 않으세요? 저는 20년 전 이 광경을 접한 후 레이싱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한때 배우를 그만두고 직업을 카레이서로 바꿀까 고민했을 정도입니다. 제가 운전에 얼마나 흠뻑 빠져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인제 레이싱 파크입니다. 굉음을 내며 빠르게 질주하는 차들이 제 두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오랜만에 스피드를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속도와의 싸움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손끝, 발끝은 물론이고 온몸으로 자동차와 교감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한계에 도전한 짜릿한 쾌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설레는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로 생각 많이 났어요. 어떨 때는 꿈도 꾸고 와야지 하고 있었는데 바빠서 못 오다가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저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레이싱에 도전했습니다. 프로 레이서들과도 경합을 벌여서 완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면이 젖어서 뒤가 뒤뚱뒤뚱 거리는데 사실은 이런 맛에 타는 거죠. 네. 한번 먹었습니다. 네. 야, 뒤가 너무 무거우니까 카운터를 치는데도 뒤가 먼저 날아가네. 3km 트랙을 무한 질주하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인데요. 이것이 바로 레이싱의 매력입니다. 신나. 최고야, 최고. 오랜만에 타니까 좀 간이 작아져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미리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래도 갈수록 옛날 느낌도 나오고 너무 좋았어. 어떻습니까? 운전 좀 하는 것 같습니까? 가족의 반대로 이 카레이서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여전히 자동차 운전은 제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레이싱 경기를 사람이 아닌 자동차끼리 벌이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바로 앞에 말씀드린 자율주행차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란 말 그대로 운전자가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가 처음 만난 자율주행차는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80년대 초반 제가 즐겨봤던 원전 미드 전격 제트 작전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악당들을 물리칠 때면 정말 짜릿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자율주행차는 SF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머나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 상상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04년에 열린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차 경주대회입니다. 총 15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넘어지고 부딪히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끝까지 완주한 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불과 1년 만에 5대의 차량이 완주에 성공한 겁니다. 이 대회가 열린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자율주행차는 무서운 속도로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후 누구나 자율주행차를 타는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0곳이 넘는데요. 세계 각국의 개발자들이 자율주행차의 성능과 안전을 실제 도로 위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율주행차가 기존 산업의 질서를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미래로 나아가는 중심에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과연 그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제가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율주행차 연구소입니다. 저건가 보다. 이 차 맞는 것 같아요. 저에게 오늘 자율주행차를 소개해 줄 분입니다. 혹시 권영근 박사님? 네,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차 개발하시는 팀장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뉴스 같은 데 보면 네네. 해 자율주행차 그러면 무슨 큰 안테나들 달려 있고 이러던데 네. 이 차는 그런 게 저희는 없네. 이제 양산에서 쓰는 뭐 GPS도 동일하게 사용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술로 커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연구한 지 올해로 9년째라는데요. 과연 그 수준은 어떨까요? 자율주행 사람 탑승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와, 떨린다. 연구소 내 4.7km 구간을 직접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네. 버튼 하나를 누르자 자동차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율주행 모드로 우와. 저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지금 네. 가게 될 겁니다. 지금 페달에도 발 전혀 안 대시고 손, 발 다 아무것도 예, 차에 맞습니다. 다. 예. 와, 신기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자율주행차에는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최첨단 기술이 장착돼 있는데요. 이 장치가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인지된 정보들이 이제 여기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전방에 있는 좀 붉은색 네, 박스가 네. 보이시죠? 네. 이제 지금 전방에 가고 있는 차량을 인지해가지고 저 우리 차량. 예, 맞습니다. 네. 그걸 인지하고 지금 계속 저게 이제 나의 어떤 경로상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서 어떤 위험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이 차에는 총 10개의 센서가 있는데요. 차간 거리를 감지하는 전후방의 레이더, 차량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 경로를 계산하는 라이더 등의 센서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카메라로 도로 표지판을 읽고 제한 속도를 따르는데요. 이에 맞춰 차선도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제한 속도 40km까지 가기 위해서 여유가 있는 차선으로 옮겨오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차가 이제 최고 속도 만약에 40km로 간다라고 하면 예. 얘는 이 도로가 40이기 때문에 40의 속도를 유지할 거고요. 갑자기 발생한 돌발 상황. 앞차가 깜빡이도 넣지 않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우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얘도 따라서 저 차에 지금 앞차가 갑자기 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저도 알아서 서는 거죠? 제가 애가 알아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의 어떤 거동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이 차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탄 이 자율주행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도심 한복판에서 시범 운행에 성공했습니다.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간 60만 대에 이르고 2035년이 되면 2,100만 대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주행이 끝나면 빈 공간을 찾아 주차도 알아서 하는데요. 자율주행차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와, 정말 네. 정말 끝내줍니다. 예. 오늘 자율주행 잘 경험하셨죠? 예. 저는 이거 만약 이게 이제 양산돼서 시판되면 제일 먼저 사고 싶어요. 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멋있고, 야, 너 정말 훌륭하다. 저희가 양산에서 시판한 이 아이오닉 차량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가적인 센서와 또 그거를 총알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까지 장착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 어떤 시승한 자율주행을 뭐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예. 기술의 발전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차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하기만 하면 졸지도 술을 마시지도 또 교통규칙을 위반하지도 않는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목적지를 입력하기만 하면 100% 자율주행이 가능한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자동차 회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자율주행차 전쟁에 뛰어든 기업들입니다. 독일의 벤츠, 미국의 GM, 일본의 토요타처럼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회사들도 보이고,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회사들도 자율주행차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주목할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IT 기업들입니다. 구글, 애플처럼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혁신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눈을 돌린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차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궁극의 모바일 기기다.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애플의 제프 윌리엄스 그리고 벤츠의 디터 제체 회장의 말입니다. 이제껏 자동차는 장소를 이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자동차는 IT와 결합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 미래의 자동차는 달리는 컴퓨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차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 날씨, 주변 맛집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요. 또 탑승자의 기분을 파악해 노래를 골라주고 영화를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때로는 극장이 되고 때로는 사무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IT 기업들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시장이 어디 있을까요? 최근 자율주행차로 인해 IT 산업의 중심지 실리콘밸리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현장을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실리콘밸리 인근의 세계적인 명문대학 UC 버클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20여 개의 자율주행차 연구소가 있는데요. 버렐리 교수가 그중 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는 한 대도 없고 모두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In this lab, this is where we design the intelligence of the vehicle. Okay, the brain of the car. Here, this part here is software. Okay, and software is what all the companies are out there, the startups in the Silicon Valley are focusing on. 이곳 학생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Which has three main components. The environment reconstructions, where is this a car, is this a pedestrian, okay? The second one is the forecast of the environment, where are things going? And the third one, that's where we focus in this lab, is once you have a forecast, how do you control the vehicle? Should I stop? Should I accelerate? Should I go around the vehicle in order that you go to your destination safe and comfortable? 자율주행차가 IT 업계의 미래 먹을거리로 떠오르면서 IT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관심이 자동차로 쏠리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나 열의는 어떻습니까? Went from small interest 5 years ago, today to very high. Today we have 150 students every year. Former students of this lab and from Berkeley, a big percentage of them is hired by startups or big companies in the self-driving.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2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생겨났다. 전 세계 이동통신 회사들이 참가한 박람회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반도체 회사의 전시장에 자동차가 등장했다. 인텔이 BMW와 합작해 만든 자율주행차. First ever 5G platform ready to go here on this BMW. BMW의 하드웨어 제조 능력에 인텔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더해져 달리는 컴퓨터라는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And there will be new opportunities for automotive manufacturers to change the way they design, the way they build the functions. And so we believe that Intel brings a competitive advantage because not only are we very strong as a compute company, but we have strong wireless assets, but we build out cloud and core access network capabilities. We can bring all of those together to optimize for a great car experience.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시장의 질서도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와 첨단 IT 기업들이 공동 연합체를 구축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와 IT의 만남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IT 산업의 중심지 실리콘밸리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델파이는 이곳에 자율주행차 연구소를 세웠다. 델파이는 인텔, BMW 등과 협력해 자율주행차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과연 유수의 기업들이 합작한 자율주행차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오, 이 차는 고속도로 주행 테스트에 동행해봤다. 2019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델파인. 수백 번의 시험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였다. Delphine has a long tradition in automated driving. We did a cross-country. It was the first cross-United States drive in autonomous mode. So we drove from San Francisco to New York, more than 3,000 miles, more than 99% automated. 델파인은 지난 2015년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자동차와 주변 사물을 연결해 자율주행차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자동차 부품 판매를 넘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Delphi provides the autonomous driving platform that will be applicable to any car platform out there. So we're working with many OEMs. We believe that the technology which is displayed here on this car today is applicable to any different car. 어떻습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과 IT 업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시장 규모가 약 870억 달러, 우리 돈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동차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본 실리콘밸리에서 자동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조업과 IT 간의 융합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앞으로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기존 산업 간의 어떤 질서와 경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가 유지해오던 사회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또 얼마나 미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과거에 자동차의 발명은 우리에게 혁명적인 일이었잖아요.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산업과 일자리가 탄생했었죠. 지금의 도시 모습이 갖춰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IT와 만나 또 한 번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변화될 21가지 분야입니다. 보시면 호텔, 병원, 부동산 등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이 중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험회사가 꼽힙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사고가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러면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교통사고 진료 환자도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병원 등 의료기관도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자율주행차로 부동산 시장도 변화를 맞게 될 겁니다. 도심과 외곽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외곽 지역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처럼 자율주행차로 인해 기존 산업이 재편되면 그동안 유지해왔던 사회 시스템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큰 변화를 맞고 있는 두 나라, 일본과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 시내 곳곳에서 독특한 장비가 장착된 자동차들을 만날 수 있다. 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일명 MMS 차량이다. 일본은 지금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지도를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ここの後ろに見えますのが GPS アンテナになってまして、前に2つですね、前の左右に2つと後ろに1つの3つで、GPS の測量をして自分の位置と姿勢を見ます。レーザーとカメラで最終的に頂上させてアウトプットを出すというものです。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면서 3차원의 공간 정보를 수집한다. 기존의 지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도로의 질감, 경사와 높이까지 모두 알 수 있다. レーザーはですね、周辺180度をスキャニングしながら走行してます。それで後ろとかが見えるのはですね、ずっと計測してきたデータが3次元のモデリングとして残ってるので、それを今見えるということです。 일본은 2018년까지 전국 3만 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3D 정밀 지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17개의 민관기관이 협력한 이 프로젝트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미 도쿄 내 500km 구간의 데이터 검증을 마무리하고 3D 정밀 지도를 완성했다. 今は自動走行というものですけど、将来的には防災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への活用っていうのは当然視野になりますし、あとは道路の付属物っていうかですね、道路自体の維持管理っていう面にはこのデータっていうのは非常に有効だと考え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もののビジネスっていうのはまた今後広がっていくのかなというふうに捉えています。 인구 밀도가 세 번째로 높은 나라 싱가포르. 강력한 자동차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교통체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최후의 방안으로 대중교통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 시내 한 식물원에서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최적의 이동 경로를 계산해 목적지까지 승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킨다. 핸들과 브레이크가 없어도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바꾼다. 앞으로 자율주행 버스가 상용화되면 자동차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아 교통체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Why did you choose to write this? Because we've never done it before. We didn't know it was here, so That's why you we were really excited.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난양工科대학. 대학 연구소와 프랑스의 스타트업이 협력해 만든 이 버스는
2020년까지 실제 도로에 투입되는 것이 목표다. 싱가포르 정부는 기존의 교통 시스템을 자율주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Singapore government is putting a lot of effort in getting the vehicles, in getting autonomous vehicles commercially on the road. So we as NTU work with the Land Transport Authority and the Traffic Police to develop the standards and to prove and work to them the requirements as well as the tests needed to prove it's secure. 자율주행차 시장이 성장하면 공유 서비스도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Use the autonomous vehicles for car sharing opportunities. So maybe the possibility of really mobility as a service where I don't need to own a car, but I have a guaranteed car available to me when I need a car would be really a game changer. 여러분들은 자가용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사용하십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시간은 하루 중에 4%에 불과하답니다. 나머지 96%의 시간은 멈춰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풍경,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주차장은 물론이고 골목, 인도까지 자동차로 발 디딜 틈이 없죠. 자동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출퇴근길은 교통체증으로 늘 전쟁이고요.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는 배기가스에 이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이 많은 문제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글, 벤츠 등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든 많은 기업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공유의 시대가 펼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선 젊은 세대의 면허 취득률이 떨어지고요. 다양한 공유 서비스가 인기를 누리는 등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함께 공유 서비스가 부상하게 되면 보다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언뜻 드는 생각은 자율주행차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된다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부터 들거든요.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이 외에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들, 해결해봐야 할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기술의 발전 혜택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기술이 무한히 발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가 일상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까요? 이 자리에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송봉섭 교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몇 살까지 여행을 하고 싶으세요? 100세, 80세?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몇 살까지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김수리 아나운서는 어떠신가요? 지금 뭐 젊은 저의 마음으로는 사실 뭐 죽기 전날까지 여기저기 자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은데요. 뭐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요새 100세 시대라 워낙 건강하게 오래들 살잖아요. 여행은 한 80까지는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전은 한 70살?
75살? 75살? 좀 과욕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5살에서 한 10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제 100세까지 간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 격차 10년은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그 격차가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겠죠. 그렇지만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를 보면요, 실제 그 사망에 이른 사건이 평균보다 3배가 더 높습니다. 그만큼 그 고령자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자율자동차 시대가 되면 나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부담 없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이런 세상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앞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는 항상 두 얼굴이 있듯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우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세계 각국의 택시 기사들이 벌인 시위입니다. 우버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반대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 때마다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도 이와 다르지는 않은데요. 당장 자동차와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산층 일자리가 타격을 받으면 사회는 더욱 양극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이 극단적인 양극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실리콘밸리에는 호텔 22로 불리는 일명 노숙버스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운행하는 이 22번 버스를 밤에 타면 잠을 청하려는 노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버스비 $4로 하룻밤을 버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IT 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실리콘밸리의 원주민입니다.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실리콘밸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을 풍요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꼭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술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양극화와 일자리는 지금도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일자리를 창출할까?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자율자동차 한 대가 하루에 생산해내는 데이터의 양이 4테라바이트, 즉 4,000기가바이트를 하루에 생산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까 자율자동차가 도로에 100만 대가 다닌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와 같냐면 30억 명의 사람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창출해내는데 이거와
맞먹는 데이터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석유화학 산업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 화학, 즉 데이터 케미스트리 산업으로 신산업을 육성을 하면 어떨까? 자율자동차 자체 산업도 커지겠지만 이것이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로드라든지 이런 파생적인 산업을 계속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자동차는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면서 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이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새로운 판을 짜고 변화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지도가 달라지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주역이 되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화성에서 창작 자동차 경진대회가 열렸다. 올해 처음 신설된 자율주행차 부문엔 총 10개 대학팀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학생들은 8개월 전부터 합숙 훈련을 하며 대회를 준비해왔다. 결승전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다. 곳곳에서 대책회의도 열렸다. 안녕하세요. 예선전에서 2등을 차지한 성균관대 팀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가면서 좀 보완점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거는 진짜 갑자기 생각난 거고. 오전에 주행했을 때 다 잘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잘 해보자 해가지고 그 노이즈가 들어오는 값들을 조금 제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오전에 잘 됐으니까 아니면 계속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어렵고 생소한 분야였지만 머리를 맞대 자율주행차를 완성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무인차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를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 앞에다가 사람을 달아가지고 이건 차가 아니라 사람이다, 차가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승자를 가릴 결승전이 시작됐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장애물 인식 등 7가지 미션을 성공해야 우승의 영광을 안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대부분 팀들이 좁은 차선을 통과하는 과제에 실패했다. 장애물 인식도 마의 구간이었다. 곳곳에서 아쉬운 탄성이 터져나왔다. 왜? 이번엔 예선전에서 1등을 차지한 홍익대학교 모멘텀 팀이 미션에 도전했다. 과연 모멘텀의 자율주행차는 난코스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다행히 좁은 차선을 성공적으로 빠져나왔다. 갑작스런 장벽을 만나도 부딪히지 않고 정지했다. 장애물이 제거되자 다음 코스로 알아서 이동했다. 갑자기 이렇게 차선에서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 그걸 인식하고 일정 거리 내에서 멈추게끔 알고리즘을 수행했고 사라지면 가게끔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잘 돼서 미션 성공해가지고 아주 완전 성공적으로? 네네네,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홍익대학교 팀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기록했다. 서툴고 실수가 많았던 첫 번째 자율주행차 대회. 모든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처음 이렇게 접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도 뭐 다룰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배워가는 부분이 어려웠는데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또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게 풀린 것 같아요. 자동차 전쟁을 함께한 100여 명의 청년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이들의 계속되는 도전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어디로 갈까? 하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차에서 무엇을 할까? 라고 말이죠. 자율주행차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의 개념 자체를 바꿔놓은 대전환의 신호탄입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일상이 연결되고 여러 산업들이 융합하면 개인의 삶이 변하고 사회 구조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이 거대한 흐름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변화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동차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